안녕하십니까. 오늘 키노트 세션을 담당하게 된 파고네톡스의 권영목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지능형 위협 자체가 요즘 많이 지능적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능력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고 대응을 위해서 어떤 많은 활동들을 지금 콘서트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기업들도 많으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주제 자체를 탐지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으로 잡은 이유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고네트웍스가 현재까지 만 5년간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벤더로서 오면서 수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이런 지능형 위협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잘 대응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 중에서 지금 많은 회원사에서 조금 미비하신 부분이 있거나 여기에 궁금증이 많으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당장 적용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실질적 고도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탐지 대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드리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고네트웍스가 지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오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MDR이나 Associate 서비스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때 글로벌 보안 벤더사 제품 중에서 좀 혁신적인 제품들, 그리고 혁신적인 실용 기술을 그대로 고객사에 그냥 리셀링 모델하고 판매하고 기술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쓸 수 있느냐에 따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포커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방법론을 많이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솔루션들에서 어떤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것들을 잘 탐지했을 때, 탐지로 끝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탐지된 것들을 한 번 더 분석하고 탐지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방법론을 계속해서 만들었었죠. 결과적으로는 저희 고객사들을 위한 가상의 SOC 역할, 가상의 서트 역할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이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2017년도부터 19년도 거쳐서 작년 2021년도 말, 그럼 현재 2022년도까지 거쳐온 것을 보시면,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위협들을 잘 탐지해내는 기술적인 방법론으로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보안 제품 솔루션들을 소싱을 했었고, 이런 제품들을 고객사에 얼마나 잘 적용할 것인가에 포커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들이 탐지하거나 차단하거나 격리한 아주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많이 찾았었고, 이런 대응 방법론을 고객사하고 원활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2020년 12월부터 준비해서 2021년 1월 달에 저희가 별도 딥액트라고 하는 파고네트웍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MDR,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플랫폼과 함께 센터 자체, 즉 SOC 센터를 오픈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장표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딥액트 파고네트웍스의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이고요. 실질적으로 고객사, 중소기업도 좋고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일반 SOC 센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OC 센터에서 약 400여 개에 가까운 저희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또는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사실 저희가 공고드렸었던 제품, 저희가 적용해드린 제품을 위주로 먼저 탐지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활동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게만 보이는 이 대응센터가 어떻게 그 400여 개에 가까운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지능형 위협에 대해서 잘 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오늘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보시면요. 일단 고객층은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들로 상당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IT 인프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일반 유저나 데이터 센터 서버에 있는 IT 환경 또는 요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많이 하시죠.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한 어떤 보안 환경들 또는 생산 제조망 같은 경우에는 OT ICS망에도 실제로 윈도우즈 서버나 리눅스 서버 같은 일반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현재 파고 디벡트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에서는 골고루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자체도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기업 전사적으로 모든 것을 해드리거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아주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 IT나 클라우드 OT 환경은 규모 자체가 소규모도 있고 저희가 탐지 대응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중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뭐 해보니까 윈도우즈 시스템이 됐던 리눅스 시스템이 됐던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 위협을 탐지 대응을 하던 상관없이 고객사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탐지 대응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샘플을 좀 보시면 순수 개발 조직만 가지고 계시는 고객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조기업, 뭔가 생산해내는 제조기업, 주로 이제 생산 라인들이 있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마케팅 기업들 또는 영업 위주의 기업들, 기획팀이나 서비스 기업들 또는 국내의 IT 제조 벤더사, IT 소프트웨어 벤더사 또는 IT 보안사에서도 저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소들에 대한 업무 영역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파고 디벡트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센터는 현재 고객사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보안 솔루션이나 IT 솔루션에 대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네트워크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고도화된 위협을 잘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발생한 얼럿 위협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하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즉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제한하지 않은 보안 제품들과 연동하는 가이드라인 대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안드리고 적용드린 제품 이외에 밸류 에디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 조금 보안 사고가 발생하시면 저희 분석가들이 리모트가 됐건 현장에 파견이 됐건 인시던트 리스판스 즉 사고 분석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위협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지 스캐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런 서비스들도 밸류 에디드 서비스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고객사를 중앙 저희 센터에서 탐지 대응 모델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온사이트 파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협업 모델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저희가 채택한 것이 바로 보안 용어로서 MDR이라고 하죠.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가트너에서 정의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자체가 원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이나 원격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허용할 수 있는 고객사라면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지능형 위협에 대한 탐지와 대응에 대한 협업 모델을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5년간 한 400여 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생방송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넥스트 페이지를 누르니까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죽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잠시 상황을 살펴보는 동안 조금만 기다리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음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떤 기업들이 있고 저희 서비스 센터가 탐지 대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생방송의 묘미를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화면이 좀 전에 제가 한 2페이지 전에 파고네트웍스의 매니지 탐지 대응 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경을 보여드렸다면 실제로 저희한테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들이 쭉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 고객사별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나 XDR 플랫폼들이 함께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각 고객사에서 뜨는 언론들이 메인 저희 중앙 화면, 즉 저희 센터 화면에 뜨도록 되어 있고 센터 화면에 떴을 때 저희가 탐지 대응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일반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악성 코드 분석가 그리고 지능력 위협 즉 ATP 공격에 대한 어떤 트래픽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지능력 위협 분석가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면은 보안 솔루션이 잘 적용되어 있는데 얼럿이나 어떤 비상 관련된 로그가 뜨지 않을 경우에 정말 공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협 헌팅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들로부터 어떤 보안 이벤트가 떴을 때 저희가 수동으로 일일이 고객사 400여 개나 되는 고객사에서 뜨는 보안 이벤트를 하나씩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모으고 여기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서 자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고네트웍스 매니지 탐지 대응센터 내부에는 저희 자체적인 소어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 스레트 인텔리전스 TI 플랫폼 자체도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나 2018년도 사업 초기만 해도 저희가 고객사 방문해서 고객사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탐지 대응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사 환경이 아주 대규모 환경이시라면 우리와 같은 대규모 환경을 커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만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 차가 들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대응센터가 전체 400여 개의 고객사를 하나의 그룹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사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환경, 즉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환경, 개발, 영업, IT 연구소 또는 IT, 클라우드, OT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느 대기업 환경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서트 활동이라던가 위협 탐지 대응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 자동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면 예전에 가지셨던 의구심 자체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어떻게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도화된 위협에 대해서 더 잘 탐지하고 더
더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장표가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있는 이게 뭐 온프렘으로 있든 데이터 센터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이 없겠죠. 보호해야 할 정보와 자산, 인프라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고도화된 위협들을 잘 예방하고 차단 또는 탐지, 조사,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 엔드포인트 딴에는 이런 솔루션들이 EPP, EDR로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요.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는 NDR이라는 솔루션들을 요즘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뿐만 아니라 AD 로그를 가져온다든가 이미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CM 솔루션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벤트들을 코릴레이션해서 좀 더 원활한 대응체계를 가질 수 있는 XDR 플랫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요.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SOA라는 플랫폼이 들어와서 좀 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더욱이 여기에다가 이번 뭐 내일 세션에도 있죠. 스레드 인텔리전스, IT 기반의 스레드 인텔리전스나 또는 그 다크웹에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법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이면서 저희에게 고객사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헌팅할 수 있는 위협 헌팅 프로세스라던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객사에는 실질적으로 적합한 보안 운영팀이 있거나 또는 보안 기술팀 또는 보안 관제센터, IR팀, 서트팀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장표 상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자랑하기도 힘들거니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잘 짜여진 팀과 잘 짜여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이나 아주 큰 기업들만 가능하고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규모적으로는 중견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되고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 전문 벤더와 함께 코워킹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탐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사 자체적으로 이런 솔루션과 기반 기술과 팀과 리소스가 필요하고 만약 그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외부와 협업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실질적인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고가 하고 있는 탐지 대응 서비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드리는 솔루션 기반으로 해드리는 것들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의 고객이 되시면은 이 제품이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았다랑 상관없이 저희 고객이 되시면 추가로 밸류 에디드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측의 하단에 세 가지가 좀 고객사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건데 네 가지군요. 뭐 침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라는 서비스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안사고, 특히 랜섬웨어 당하신 고객사에서는 특히 잠재 고객사에서 상당히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하면서 클리닝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외부에 공격자들에게도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자산 탐지할 수 있는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 같은 서비스라던가 또는 저희가 탐지 대응을 하면서 어떤 IOC나 IOA가 나오면 기존 고객사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저희가 적용해드리지 않은 보안 솔루션에 어떤 보안 정책을 설정하면은 좀 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잘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보안 연동 서비스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콘서트에서 발간한 팟캐스트 자료를 보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협 탐지 대응 고도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보안 활동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회성으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랜섬웨어 사고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난 고객사에 저희가 초대되어서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라거나 클리닝 서비스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존하는 많은 위협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깨끗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탐지 활동도 하고 대응 활동도 계속 유기적으로 해나가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깨끗한 상황이 오면 거기서 멈출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게 멈춰버렸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동일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현재 400여 개에 가까운 고객사들과 많은 소통을 해본 결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시던트 리스판스 사고 대응 서비스에 해왔었던 활동들을 그대로 이어가면 다시 예방 활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상황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예요. 제로 트러스트의 원래 개념 자체는 뭐 전혀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해라 라는 거고, 이미 위협이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검증하라 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상으로는 사용자 인증 프로젝트에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증 상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오늘 세션에 가져온 이유는 인증이라는 요소에도 상당히 잘 적용할 수 있지만 위협이라는 요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탐지하거나 또는 행위 기반으로 탐지한 어떤 위협은 어떤 포션이죠. 비율이죠. 이 정도 위협에 가깝다라고 하는 비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작동한 어떤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악성 인증서로 사이닝된 것들이 아닌지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협 탐지 요소에도 제로 트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르타라고 하는 가트너에서 내놓은 기법이 들어오는 거죠. 즉 지속적으로 적응 기반의 위협과 트러스트를 어세스먼트한다. 이 말은 제로 트러스트와 비슷해요. 과거의 트러스트한 환경이 오늘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리스크가 발견된 것들은 빨리 대응 조치를 해서 트러스트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와 카르타 기법을 위협 탐지 대응 고도화를 위한 기반 기법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한 위협 대응 관점에서 공통점을 보시면요, 환경은 항상 반복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다이나믹하게 능동적인 변화되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아주 쉬운 개념 같지만 툴과 사람과 리소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쉽게 작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팀들과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사와 함께 진흥화된 위협을 탐지 잘하고 대응 방법론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고려했었던 상황들이에요. 실제로 파고 네트워크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MDR 서비스 그리고 MDR 센터를 만들면서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고객 입장이었거든요. 저희가 겪었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페이지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장표에 보시면 수많은 기업사들을 위해서 탐지 대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돌고 있는데, 이 센터는 특정한 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 파고를 위한 것도 아니죠. 저희가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모든 고객사를 하기 위한 중앙 SOC 센터, 중앙 MDR 센터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MDR 센터를 고도화시키고 정말 다양한 고객사 환경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과연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올라오는 위협들 중에서 또는 로고 이벤트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정하는 것 자체가 기준 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나중에 프로세서화되면서 처음에는 노이즈를 없애는, 즉
폴스 포지티브를 없애는 과정이죠. 노이즈를 없애고 그리고 뜨는 이벤트 중에서 이 이벤트 레벨도 정하는 단계들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지 대응 업무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머리어가 떴다 그러면 탐지가 됐다 그러면 이 머리어가 엔드포인트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을 시켰고 또는 이 엔드포인트에 떨어지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간이나 또는 USB 같은 것들로 어떤 식으로 침투해서 도달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필요한데 악성 코드 분석가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위협 헌팅하는 헌터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고객사에 어떤 이벤트 하나가 떨어지면 유기적으로 각 팀이 한 번에 매끄럽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탐지 대응 업무의 프로세스화가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결과론적으로 저희도 플랫폼 도움을 받으면서 TI 플랫폼이라던가 소어 플랫폼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 간 부서 간 협업.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팀 간의 협업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하시는 고객사에 있는 팀 간 부서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특히 대부분의 탐지 대응 프로세스는 보안팀하고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안팀에도 기획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기술팀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보안 얼럿을 일으키는 시스템들은 일반 IT 시스템이에요. 일반 서버 담당자들, DB 담당자들,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 이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처음에 저희 고객이 되시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 그런데 저희도 고객사의 탐지 대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블랙베리라든가 DB스팅크터라든가 스텔라 사이버 같은 솔루션들을 제안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고객사 환경에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고도화된 탐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은 기존에 들어있는 솔루션 대비 탐지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EDR, DR이 들어가죠. Detection Response, NDR, XDR 이런 것, SOA도 R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 MDR도 끝에 R이 들어가는 거죠. 즉 디텍션과 리스판스와 관련되어 있는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객사에 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관점과 고객사 관점에서 선택한 제품들을 고객사에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과 IT 솔루션들을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킬 프로세스나 차단만 하면 좋겠지만 특정 탐지된 위협에서 나온 IOC나 IOL을 가지고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솔루션의 연동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이 고려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위협 탐지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즉 단순히 인프라 엔지니어만 또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존 보안 솔루션 운영 담당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뜨는 이벤트가 도대체 왜 뜨는 것이고 똑같은 이벤트인데 솔루션에서 뜰 때 솔루션마다 그 동일한 이벤트가 떠도 이 뜨는 이유가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프라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시스템 OS 레벨이나 TCP IP 레벨도 상당히 잘 알 수 있고 그다음 보안 솔루션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 이벤트가 뜨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고 내부 교육도 하고 널리지 쉐어링도 많이 하고 외부에 있는 교육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고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도 고객사 대신 가상의 SOC를 운영해 드리면서 인원을 저희가 직접 충당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저희도 외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외부에 좀 더 고도화되고 전문된 인원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협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고려되었던 중요 사항들을 내부에서 직접
구현하시려고 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응 전문팀 전문가도 내부에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실 수도 있다. 이런 에코시스템들이 요즘 더 각광받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팀이 고객사와 함께 어떤 탐지 대응 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조금씩 추가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고도화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샘플링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까 해요. 제목 자체는 차단된 위협 2차 정보 추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안의 역할 자체는 목적은 원래는 잘 차단하는 거였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 또는 안티바이러스, 요즘 EPP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은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잘 차단하고 잘 끝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제센터에서 올라온 레포트를 보면 어제 24시간 동안 저희가 차단한 워려는 몇 건이었고 차단한 보안 로그 이벤트 수는 이만큼이었습니다. 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뛰어가서 고도화를 해보려면 머려 관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특정 머려를 잘 차단했는데 이 머려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외부에 통신하는 C2로 통신하는 IP나 URL이 발견되고 또는 얘가 그냥 차단하지 않고 그냥 실행을 시켰더니 프로세스 변조가 일어나고 스크립트를 생성시키고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더라.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IOC라고 하잖아요. Indicator of Compromise. 이 IOC를 만약에 잘 차단된 위협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면 이 IOC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고객사의 다른 보안 솔루션에 적용해서 또 다른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머려를 잘 차단한 솔루션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잘 차단할 건데 이 솔루션으로부터 외면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즉 unmanaged 디바이스나 invisible 디바이스나 그런 영역이죠. 그 영역에는 동일한 머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가 탐지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장표에서는 탐지 대응으로 가기 전에 고도화 방법이에요. 잘 차단한 머려에서 나온 IOC를 보안 솔루션에다가 연동만 잘 해놓으면 실제로 그 보안 머려가 다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하는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보일 것이다. 그러면 B라는 또 다른 영역에 동일한 머려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지할 수 있겠죠. 즉 들어온 것 자체는 못 막았지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역이 아주 작은 영역 같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 파고네트웍스 고객사들과 협업하면서 이 작은 영역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고도화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해볼까요? 앞서서 이제 잘 차단을 했으면 저희가 요즘 뭐 OTT 방송으로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수사나 또는 뭐 경찰 관련된 형사물들 영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은 꼭 범인을 잡고 나면 취조를 합니다. 범인의 목적이 뭐고 침투 목적이 뭐고 뭘 하려고 했고 어떤 경로로 침투를 했고 잡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잘 차단된 것들에 대해서 이미 탐지 차단된 위협이지만 유입이나 실행 과정을 조사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2차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영역 자체는 엔드포인트 시스템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이었습니다. 엔드포인트 시스템 관점에서는 엔드포인트 자체의 침투나 실행 순서 및 경로, 뭐 사용자 권한, 레지스티 관련된 것들, C2 연결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이 존재하죠. 시중에서는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판스 쪽이라고 해서 솔루션 군이 나와 있고요.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우리 기관에 어떻게 침투해서 들어왔나, 레터럴 무브먼트에서 들어왔는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익스플로이트인 건지, 정당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한 로깅인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바로 NDR, 네트워크 디텍션 리스판스,
또는 다양한 외부 솔루션들로부터 연동되어 있는 통합 빅데이터인 CIEM 솔루션들, 특정 플레이북을 연동할 수 있는 SOA 솔루션들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이런 솔루션들은 들어오면 좋지만 왼쪽 하단에 제가 고려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전담 분석과 적합한 툴, 그리고 협업 시스템이 없으면 조금 힘들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솔루션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왼쪽 아래 고려사항으로 전담 분석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DR이나 NDR이나 XDR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는 수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계신데, 이 솔루션들의 제일 끝에 보면 R이 있어요. 리스판스. 그리고 이 솔루션들의 전제 조건은 제가 감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협은 이미 침투했거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죠. 차단 솔루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R이라는 게 시스템 관점, 즉 제품 관점에서 EDR 솔루션, NDR 솔루션, XDR 솔루션 관점에서 제공해주는 R이 있고요. 전문가 관점에서 R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솔루션 도입 실패했었던 이유가 시스템 관점이었죠. 즉 얼럿이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뜨면 얼럿이 뜰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뜨면 특정 플레이북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코런스팅 시킬 수도 있고, 이 위협은 위험도가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킬 프로세스 시키거나 당시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런틴, 킬 프로세스, 로그아웃 시키는 이런 정책 자체, 즉 시스템 관점의 리스판스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였다면 함부로 킬을 못 시키죠. 시스템 가용성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R에는 앞서서 제가 왼쪽 아래에 전담 분석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석가가 이 이벤트가 뜬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하고 헌팅하고 그리고 액셔너블한 대응 가능한 앤셔를 내놓을 수 있는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전문가나 전담 인원이 있다면 탐지 대응 솔루션으로서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것을 고도화 관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네트워크 기반의 또는 엔드포인트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트워크 기반의 탐지 대응 솔루션 도입을 해보시면 DGA라고 하는 그 URL에 접속하는 트래픽들이 상당히 많이 탐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DGA 탐지, DGA가 보통 악성 코드들이 자기들이 유포할 수 있는 C2 서버나 CNC 서버나 뭐 컨트롤 센터의 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계속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건데, DGA에 활용되는 URL들은 대부분 악성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탐지 활동하면서 DGA가 나오면 많이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실상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DGA 도메인을 자동 연동이라는 명목 아래에 보안 솔루션, 특히 방화벽에 연동해서 차단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GA 자체 라이프 사이클이 짧게는 15분, 길게는 하루 이상을 건너가지가 않아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미 공격자들은 거처를 옮겨 가버린 거고, 대신 무작위하게 연동돼서 들어있는 방화벽 정책 룰 자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방화벽의 퍼포먼스 이슈만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 여러분들께 DGA 관련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대응 방법론은 DGA를 일으키는 호스트 시스템, 내부 호스트 시스템은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DGA를 발생시키는 원천적인 프로세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찾으셔서 이 프로세스가 왜 DGA에 수많은 무작위 URL에 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없애주면 연동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순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최근 들어서 저희 고객사들하고 상당히 고도화 전략으로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랜섬웨어가 특정 서버에서 정말 잘 차단됐어요. 그럼 끝난 거죠. 차단으로. 그런데 비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고 네트워크는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심플한 조건입니다. 샘플 조건. 첫 번째가 휴일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날 중요 서버라고 인식되어 있는 서버에 신규 악성 코드가 차단이 성공했다라는 이벤트가 떴어요. 저희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크리티컬로 봅니다. 왜? 이 경우에는 악성 코드 차단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성 코드가 서버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입니다.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익스플로이트로 들어왔을까요? 정상 경로로 들어왔을까요? 어떤 조사 프로세스가 돌입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가 로그인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원격 접속을 했었는지, 이 시스템이 AD에 조인되어 있었는지, AD에 조인되어 있었다면 또 다른 AD에 조인되어 있는 시스템에 동일하게 들어왔을 수가 있고, 만약에 특정 시스템이 이 악성 코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뚫렸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시간대 앞뒤로 네트워크 트래픽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공적으로 차단된 악성 코드를 차단한 시스템에서 최근 2, 3일 이내 또는 일주일 이내에 탐지되었었던 모든 악성 코드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격의 전조 단계라고 저희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액세스를 관할하고 있는 파이어월 정책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인터넷 외부나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 서버로 익스플로이트해서 접근해 올 수 있는 포트나 프로토콜, 서비스와 같은 취약 포인트는 뭔지 조사해 나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심플하게 가세요. 모든 차단된 차단 성공한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하시기에는 당장 활용 가능한 실질적 고도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모두 퇴근하고 없는 휴일날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서버는 24시간이겠죠. 특정 서버에 신규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차단됐다면 비상 상황으로 인지하고 또 다른 인베스티게이션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전혀 새로운 또 다른 뭔가가 발견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활동들을 발견해내고 그 원인 자체를 없앰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예방해 나가고 있고요. 이 조건 자체는 파고 네트워크가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휴일날 가장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업무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위협에 대한 2차 정보 공유 그리고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파고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슬랙 채널인데요. 여기에는 형식 자체가 없어요. 분석가들이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잘 탐지가 되거나 차단이 되거나 헌팅하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뭔가가 있으면 자기 의견을 쓰면 이 의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인데, 왼쪽 상단이 저희 분석가가 쓴 거예요. 특정 서버 시스템에서 갑자기 16개의 악성 코드가 탐지되면서 격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탐지 격리된 것들을 파고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탐지 격리됐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머 안티루킷, 와이다크 안티루킷, 프로세스 해커, 프로세스 강요 종류 기능, 그리고 여러 개의 트로얀, 이렇게 해서 총 16개가 발견되면서 적는데,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요, 랜섬웨어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앞에 떨어지는 머리어들이 이 세트들이에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제가 적었죠. 저도 소통 채널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저도 의견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다크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5월 달에 A라는 모 기업 고객사에 발생한 랜섬웨어 사태의 주요 악성 코드이다. 이 랜섬웨어
관련된 악성 코드 있고 얘들과 함께 떨어진 것들이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단된 악성 코드 그룹을 2차 분석하는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유를 잘 하고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것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상당히 뛰어나죠. 특히 저희는 400여 개의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A라는 고객사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저희가 공유를 잘 하고 있으면은 B, C, D라는 고객사에서 동일한 활동이 모려가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는 탐지, 격리,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 이렇게 전달이 갑니다. 지금 랜섬웨어 전조 증상이 있는 악성 코드들이 떨어져서 잘 방어되었습니다만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서 다른 시스템들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휴일이건 평일이건 고객사에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똑같은 모려나 위협이 잘 탐지됐는데 이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위협의 타깃이 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자산 시스템에 대한 식별, 즉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든가 디바이스 유형,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나 서비스 종류, 오픈된 포트들, 이 시스템들이 위치한 로케이션, 그리고 이 서버의 업무 목적은 무엇인가, HR인가, 파이낸싱인가, 영업인가, 나스인가, 이런 것들을 어딘가 적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위협이 발생됐을 때 저희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위협이 이 서버에 떨어졌네? 이제 분석해야지가 아니고요. 분석하기 전에 마음가짐 자체가 이 위협이 왜 이 자산이 떨어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망분리돼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해서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는 PC에 어떤 위협이 발생됐을 때는 이게 그냥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된 공격 가능한 대상이 있는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든가 주요 취약점을 인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는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신트 기반으로 무료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외부 공격자 입장에서 A라는 고객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 탐지 대응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략을 짜실 때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외부에서 포트 스캐닝 툴을 돌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고객사에서 특히 취약한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와 함께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취약점을 적극 대응하는 부분도 실질적인 고도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는 2개 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하프늄 있죠. 그 익스체인지 서버의 제로데이 취약점 이용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IOC나 IOA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캐닝 활동을 하시는 활동들 또는 작년 말에 글로벌하게 이슈가 됐던 로그4 쉘 같은 경우에 많은 보안 벤더사들이 IOA, IOC 같은 것들을 그리고 탐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주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실질적인 고도화 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스레트 인텔리전스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악성 평판 통계, 그 다음에 악성 평판 국가, 우리 서버에 접속하는 외부 국가들은 어디 있는지, 특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 정도 스레트 인텔리전스만 가지고도 요즘 4세대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리전별, 지역별 그런 액세스 컨트롤 정책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도 이 장표도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위협 헌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도화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이긴 하나 실제로는 고도화된 헌터, 즉 위협 분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위협 헌팅은 중간에 보시면 항상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로그4j 같은 경우에도 로그4j 취약점을 공격하는 스캐닝하는 외부 공격자 IOC들이나 IOA, IP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IP가 우리 내부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방화벽 로그를 쭉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것도 헌팅이라는 과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 위협 헌터가 한 거예요. 그냥 고객사에서 다량으로 발생한 IP 포트 스캐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이벤트를 가지고 헌팅을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타겟팅 어택으로 들어오고 결과론적으로는 랜섬웨어라든가 또 다른 머리어를 다운로드 시키는 어떤 URL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화된 과정은 일반 고객사의 위협 분석가가 없으면 힘드시겠지만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서치할 수 있는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탐지 대응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으로서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소어 시스템 샘플이에요. 근데 이 소어 시스템 샘플은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좀 대형 기업 같은 데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는 400여 개 고객사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벤트를 중앙에서 수집한 다음에 자동화된 체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부분이죠. 단 이 부분도 프로세스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담 팀들이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실질적인 고도화 방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샘플링을 해가면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전담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 없을 경우에는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MDR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함께 공동 협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형 위협 탐지 대응 고도화의 목표는 이미 침투해 있는 위협을 탐지, 격리하고 능동 대응하는 방법과 새로이 침투 중인, 현재 침투 중인 것들을 얼마나 빨리 탐지해내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 목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